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7월이 시작됐는데요. 보통 7월 하면 한참 장마가 시작되어 있거나 또 끝날 때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해 장마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장마라고 합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이 제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오히려 장마가 맞아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뜨겁게 햇빛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동산 고민 때문에 또 활활 타오르신다면 그 고민만큼은 저희가 시원한 비처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정부가 또 규제를 하고 있죠.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동탄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그리고 구리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규제 지역이 또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부의 규제 정책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부의 규제 정책 속에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부동산으로 투자로서도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로서 어떤 부동산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또 시장에 이런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 괜히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투자 계획 세워보고 또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액으로 좀 빠르게 내 자녀에게도 내 집 마련 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다. 이런 문의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다음 주 토요일 7월 11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 자녀분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증여세 걱정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어떤 부동산 상품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라든가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자녀분들이 5년 후에 또는 7년 후에 내 집 마련,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강벨트 지역 중에서도 소액으로 자녀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한 채 유지하는 것도 요즘 참 힘들긴 한데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을 해보면 그때 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1년 정도 전에 그 대조동 모아타운을 구입했는데요. 네. 네, 지금 그때는 조합 설립이 막 지나고 나서라서 이제 그 단계상 조금 안전하다고 해서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이제 구역이 3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한 구역이 조금 많이 기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이 묶이다 보니까 조합은 네. 지위양도 때문에 사실 이제 매도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긴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법적인 제도가 풀려야 되기도 하지만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좀 시기적으로 잘 투자가 돼서 나올 수 있을지 또 한 구역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네. 그냥 지켜보면 되는지 왜냐하면 그 한쪽 구역이라도 늦어지면 모아타운은 그 서로 그 뭐 공공이나 기부 체납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네.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대주 몇 구역을 좀 네. 가지고 계세요, 그럼? 대조 8구번지 일대라고 하는 모아타운인데 네. A2 구역이요. A2 구역. 여기에 네. 가지고 계시고 사실상 지금은 그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네.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네. 언제 매도 계획을 짜야 하는지 네. 한번 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대조 A-2 구역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예, 보유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은 지금 고민이신 게 네. 매도 계획이 있으신데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게 고민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매도 계획. 그러니까 시세가 가장 좋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좋을지, 네. 그리고 혹시 투가가 풀리면 바로 매도해도 좋을지. 아, 지금? 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자, 여기 구역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 A2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조합 통합 설립인가가 중이에요. 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매도가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된 거는 아닌데 그 매도를 한다면은 사는 사람이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매도 자체는 금지죠. 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 계획을 짜는 것 자체는 맞지는 않아 보여요.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청자분 지금 한 번만 볼게요. 네. 시청자분 이거 매수하실 때 2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했나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네. 자, 1년 반 정도 전에 매수할 때 금액하고 네. 지금 현재 금액하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금액이 올랐나요? 아니면은 그대로인가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1년 반 정도라고 했잖아요, 시청자분. 네. 1년 반 정도 전이면은 거의 조합 설립인가 전 아니면은 관리계획 수립 아니면은 구역 지정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조합 설립 직후예요. 직후에 네, 매수했다고요? 조합 설립인가 네, 네. 이후에는 매도가 금지인데? 아니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작년 말에 아, 작년에 10월 달에 됐잖아요. 예, 작년 그때 당시에, 초에 구입한 예.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 직후에 매수하신 거랑 네.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 났고 앞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공사 선정도 됐고요. 바로. 시공사 선정도 됐어요, 지금? 네, 네. 아, 그래요? 지금 통합 심의 중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기간은 언제부터 많이 오르냐면은 자, 여기가 최초 후보지 선정, 구역 지정이라고 할게요. 네.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쭉 가격이 언제까지 오르냐면은 보통 조합 설립인가까지 많이 오릅니다. 네. 예, 그리고 시청자분이 이때 매수하셨잖아요. 네. 보통은 조합 설립인가 아니면은 조합 설립인가에서 시공사 선정 2단계 때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 자체가 어렵게 됐잖아요. 네. 예, 이게 풀리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오늘부터 또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용인이라든가 구리라든가 규제 지역을 더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정책 자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근데 이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 정책이 풀리기 전까지는 매도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유는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규제 정책 자체가 아마도 길면은 한 2년 아니면 짧으면 1년 안에는 어느 정도는 풀릴 것 같아요. 왜? 규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전월세 가격, 전월세가 안 돌기 때문에 규제는 풀릴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시장 상황 자체에 따라서 풀리느냐 안 풀리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모아타운이 완성이 된다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것도 궁금해요. 자, 여기 대조 1구역 있잖아요. 네. 대조 1구역이 지금 얼마 갈까요? 최근에 본 게 한 30평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게 한 15, 16억 정도로 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15억 아니면 16억 네. 이 정도 선에서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면은 대조 1구역이나 아니면은 대조 8구 모아타운이나 둘 다 비슷한 위치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최소 시청자분이 봤을 때 이 가격까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런다고 보통 설명을 들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 여건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점, 소규모라는 점, 또 이제 브랜드가 또 많이 거긴 일군 시공사고 대형이고 그런 차이가 좀 많이는 못 받을 것 같다는 걱정도 들어요. 당연히 그것도 궁금해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쵸?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물론 그래도.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시청자분 생각하는 것처럼 브랜드가 떨어진다 아니면은 세대수가 작다. 어찌됐든 네. 세대수 자체는 세 개를 모아놓으면은 1000세대가 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구역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시공사는 거의 대부분 하나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시청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개 구역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진행될지도 네, 네, 궁금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세 개 구역이 다 비슷하게 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뭐 두 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이 끝났어요. 네. 여기가 좀 늦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이주 철거할 때는 시공사 하나로 다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한 구역이 지금 뒤쳐져서 아직 조합 설립 못했고 저희는 통합 승인이 중인데 네. 그쪽이 갈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이주하고 철거하는 기간까지는 각각 구역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은 대부분 하나가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철거 기간까지는 각 따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공사할 때는 같이 할 겁니다. 그거는 시공사하고 각 조합하고 협의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예. 결국 준공 시점이나 이런 게 비슷할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저희가 기다리고 지연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아, 예, 그거는 그럼-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같은 공사비로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공사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각각 하게 되면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 사항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 착공 시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 때문에 혹시 시공사도 달라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큰 문제가 어차피 나오지는 따라가면.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까지 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늦어지는 구역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사가 바뀌거나 물론 공사비 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타 여건 때문에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됐는데 지금부터 벌써 그거를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는 매도 시점을 저희가 혹시 투과가 풀린다고 하면 네, 그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요, 조금 저는 더 끝까지 가장 좋은 가져가시는 게 시기는 낫다고 봅니다. 입주 이후까지요. 예, 입주까지. 입주 시점에 매도요. 입주 이후에 매도하는 게 낫죠. 아, 거주도 하고요. 아니 거주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네. 준공이 난 이후에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준공 이후, 네. 거의 대부분 가격은
입주 시점까지 가격이 꾸준하게, 준공 시점까지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시공사 선정 이후부터는. 네. 예, 어차피 지금 당장은 거래가 안 되지만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네. 결국에는 여기 시세랑 같아질 거예요. 대주 1구역하고. 네. 그러면은 같아질 그때 정도까지. 가서 내가 준공 때, 준공 난 이후에 매도를 결정하던가 그렇게 결정하셔야지 중간에 풀렸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럴까요? 예, 그렇게 기간이 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모아타운은 다른 재개발보다는 이 사업 속도 자체가 좀 빠르고 사업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요. 저는 가져가셔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중간에 약간 속도가 처지는 구역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준공까지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또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보유 계획 세우시다가 또 한 번 또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네. 지금 상도동 그 21구역 모아타운을 202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천안에 남편이랑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2주택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상도동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두 개의 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어떤 네. 거를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 갖고요. 연락 잘 주셨어요. 천안의 아파트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어떤 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조금 그러면 천안에 있는 어떤 천안에 좀 구역이라도 좀 주변에 큰 건물이라도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불편해서요. 그럼 네네. 한번 상도동 모아타운 21구역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천안 아파트 지금 2주택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주택인 상황이신 거고 네. 지금 현재 남편분 명의로 천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동명인가요? 남편분이요. 남편이요. 남편 명의로 지금 천안에 아파트가 있고 시청자분은 지금 현재 상도동에 있는 21구역 모아타운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네네. 24년도에 매수하셨고 네네. 지금 현재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그러면은 혼인신고가 네네, 맞아요. 됐나요 혹시? 아니요, 결혼 계획이 있어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 되셨고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지금 어떤 거를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를.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상도 21구역 모아타운이잖아요. 네. 이거 구역 지정까지 끝났고 지금 조합 설립인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서울에서 이미 네. 구역 지정도 끝났고 조합 설립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을 매도를 고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천안 아파트랑 지금 서울의 재개발, 상도동의 재개발 구역이랑 2주택이니까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맞아요. 제가 아까 그 혼인신고를 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봤잖아요. 네, 네.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은 혼인에 의한 합가는 각각 주택이 따로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택이 아닌 각각 1주택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과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세금적으로 고민하실 거는 없어요. 다만, 네네. 다만 천안 지역의 아파트를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천안 네. 지역의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아마도 24년도 비슷한 시기에 샀다고 한다면은 그때 조금 비싸게 사셔서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천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도 중심 지역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남편분이 천안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거주할 게 아니라면은 천안 아파트는 매도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천안을요? 천안 아파트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더 조금은 가격이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서울 지역으로 그래도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규제를 하면 할수록 서울 지역으로 더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예.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조금은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으면 천안 아파트는 매도하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상도 21구역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분도 모아타운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도동 지역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 저기 장승배 기역 근처에 가시면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거기 국민평형으로 봤을 때 이미 20억, 23억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매도하기는 아깝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혼인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모아타운 내 다세대는 보유, 천안의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또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이 소액을 자녀 명의로 좀 함께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최근에 자녀분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도 증여세 없이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자, 자녀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한 거는 5천만 원이지만 현금을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여 형식으로 자녀분들에게 현금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2억 1,700만 원. 자, 이 2억 1,700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억 1,700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세법상 법적으로 4.6%의 법정 이율이 돼 있는데 이 4.6%가 연간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이자 소득 자체가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7%, 4.6%의 이자 소득이 연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얼마냐면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 증여세 없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무상증여 가능한 5천만 원, 그리고 대여로서 또는 차용으로서 가능한 금액 2억 1,700만 원까지 합하면은 2억 6,700만 원으로는 자녀분에게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법상 또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억 6,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자녀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2억 6,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자녀분들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5억이 넘어갔습니다. 국민평형 기준으로. 그러면은 15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2억 6,700만 원으로 매수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2억 6,700만 원으로 자녀분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5년 후에 또는 7년 후에 10년 후에 자녀분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 재개발밖에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2억 6,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재개발 구역 이런 부동산을 매수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 특히 서울 지역에서 한강 지역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한강 지역에서 본다면은 중심 지역인 용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압구정 지역, 이런 지역들은 솔직히 재개발 구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지역은 조금 제외를 한다면은 이 서남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권 지역, 이 두 개 지역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죠. 바로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지역, 그런 지역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쪽 서남권보다는 이 동남권 지역에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이 동남권 지역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 가장 대표적일까요? 광진구라든가 송동구라든가 아니면은 송파구, 강동구, 이 네 개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자녀분들에게 증여세 없이 한다면은 2억 6,7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광진구나 아니면은 강동구나 이 두 개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자, 광진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죠? 자양동 지역입니다. 자, 이 자양동 지역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강변에서 자양 4동 지역이 있고 또 자양 2동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2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여기 지역도 2억 5천으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 구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5천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재개발 구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을 자녀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내 자녀의 내 집 마련 계획할 수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데요. 7월 11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자녀분들에게 안전하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 내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한강벨트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 중에서도 또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임장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인데,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세미나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녀분들 내 집 마련 재개발 구역 꼭 자녀분들 내 집 마련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김태준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가격이 점프해 있고 이게 들어가기 또 어떻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두려움들 떨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이 부동산 때문에 좀 마음앓이 해보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 자녀들한테만큼은 내 집 마련 계획 좀 일찍 세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토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지만 증여세 부분이 걱정되고 또 어떤 지역을 해야 될지도 두려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내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모아서 이렇게 집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을 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죠. 서울 한복판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들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가, 그 지역을 선택해서 자녀분들이 서울 한복판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급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더 자세히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투자해 볼 만한 날짜 지역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한강 키워드 그리고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곳,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갖고 있는 광진구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광진구 중에서도 구이동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진구 구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구이동 하면 이제 앞으로 강북권에 새로운 뉴 리치 벨트를 만들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북 라인에서 이제 뭐 한남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이제 자양도 마찬가지죠. 구이까지 이런 상급 뉴 리치 벨트가 형성될 지역이 바로 구이동 지역이다. 근데 구이동 지역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이런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지역보다 가격대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아직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구이동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이동 지역을 먼저 설명드릴 때는 광진구죠. 광진구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 지역은 이렇게 4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광진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양권역, 그리고 구이광장권역과 군자권역, 그리고 중곡권역으로 이렇게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한강벨트가 있는 지역은 자양권역과 구이광장권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양권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구역들이 지정되고 선정되어서 지금 개발구역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고 우리가 빌라 하나 매수하는데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강북 쪽의 아파트 가격만큼이 하는 지역이 자양권역의 빌라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의 축 그리고 투자 수요의 이동들이 지금 구이, 광장 지역이나 또는 중곡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한강벨트에 있는 구이 지역으로 많은 개발의 이동 축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한번 보면 이거는 2040 광진 플랜에 나온 개발 계획인데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24년도에 광진구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자양권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권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이광장을 동북권을 대표하는 신상징 거점으로 재정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느냐 보니까 뭐 다른 한강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 지역의 첨단 업무지구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상급 하이엔드 주거 환경으로 해서 하이엔드 주거지로 재편하는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차산하고 한강이 이어지는 하이엔드 주거 조성,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하이엔드급 주거 단지를 형성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차산 연계된 저층 주거지 정비는 이 지역은 우리 알고 있는 구이동 46번지의 신속 통합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죠. 그리고 우리 한강변 라인에 있는 아파트, 광장동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정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다 고가 아파트 또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이 신속통합으로 지정되어서 가격대가 많이 형성된 지역이죠. 하지만 이 구의역이 있는 구이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겠다라고 개발한 지역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의역 역세권에 가까우면서
또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는 이 구이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 정비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구이동 지역의 다른 개발 계획들은 어떤 게 있나 보니까 구의 역세권, 그러니까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죠. 지금 쿠팡 본사가 들어가 있고 뭐 신규 이스트포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고가 아파트로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이라든지 업무지구들이 들어가고 있는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이 또 쇼핑몰뿐만 아니라 교통과 업무와 상업지구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업무지구의 형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구이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에 있다 보니까 수변, 한강을 품고 있는 이런 여가 수변 명소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과 연계되어서 한강변 라인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구이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원래대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 입지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구이동 지역에 부족했던 상업 업무 시설과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흔히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연접돼 있는 지역이 잠실 지역이죠. 잠실 지역은 가격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높습니다. 구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이유는 잘 갖춰진 인프라에 업무 상업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친구는 좋은 친구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적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업무지구와 상업시설이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한강과 연계되게 개발하는 지역이 바로 구이동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구이동 지역에 이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구의역 역세권 주변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들을 보니까 지금 벌써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구역들이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신속통합 재개발까지도 하고 있고 또 모아타운은 이미 선정된 구의 3동 같은 경우는 선정된 구역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 있는 구의역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계들은 지금 보시면 다 추진 준비 단계에 있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 접수를 해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받은 이후에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구역들입니다. 말 그대로 초기, 극초기 단계의 추진 단계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투자금들이 되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강변 라인 중에는 투자금이 적은 편입니다. 투자금으로 치면 뭐 빌라 갭 투자로 보면 2억대 중반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을 충분히 접근하셔서 내가 새로운 상급, 최상급지로 변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는 지역이 아마 구이동 일대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구이동 지역을 저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오늘의 구이동이 아니라 아마 내일의 구이동을 보고 구이동 지역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역 가치,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적으로 보면 주변 지역의 개발들이 완성되더라도 주변 지역이 이렇게 저층 노후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도시는, 그 지역은 변화가 없겠죠. 완성된다는 것은 결국은 재개발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라든지 또 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한강변 개발이 무수히 많이 되더라도 주변 지역의 저층 노후지가 재개발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으면 도시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겠죠. 구이동 일대가 바로 도시의 완성을 마지막 시키는 퍼즐 하나가 이 구이동 재개발 구역들이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관심 가지고 이런 지역을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최상급지에 적은 금액으로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2억대의 투자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좋은 친구를 뒀지만 부족했던 그 핵심 역량을 이제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고 있는 지역, 광진구 구이동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7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도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오늘 함께 나눠볼까요? 청파동 네, 3가 네, 122대 2호 네, 그 청파빌라거든요, 이름이요. 네, 6가구인데 네, 그 지분이 12평에 땅이 12평인데요. 네, 그 지금 그게 6월 달에
주민참여 동의서가 들어가 용산구청에 접수가 됐어요. 네. 75%하고 50% 넘어서 55%하고 78%인가 돼갖고 동의서가 들어가 있어요. 용산구청에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고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모르고 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네.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여기가 이종인데요. 네. 이종이고 역세권이에요. 네네. 역세권 재개발 장기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요. 네네. 네, 그래서 한 10,000평 돼요. 10,000평. 네. 땅이 10,000평 되는데 그 가설계로는 1,000가구니 1,200가구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진행이 될 건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네. 건가. 우리 시청자님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그냥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고 예. 말씀 주신 청파동 3가의 청파빌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청파동 3가에 121-2번지라고 하셨나요? 예. 청파동 3가 예전 모아타운 진행하다가 지금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역세권 재개발 장기주택 사업으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2018년도예요. 18년도. 오, 네. 엄청 오래전에 매수하셨네요. 최근에 네, 이제 개발 계획들이 바람이 불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지역인데 선생님은 네. 미리 선점 투자 잘 해두셨어요. 예.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그죠? 추진이 잘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을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저는 여기 추진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성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청파동 전체 구역들이 다 재개발을 해요. 그렇죠? 네. 청파동 네. 1가도 그렇고 청파동 2가도 그렇고 이제 3가도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청파동 1가 2가에 보면 네. 청파 2구역의 신통 구역이 얼마 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졌잖아요. 예. 이런 구역들도 보면 일반 분양분이 100세대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청파동 역세권 재개발을 가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6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서계동 통합 재개발 신통기획을 하는 재개발 구역도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수 대비 6%밖에 안 돼요. 여기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파동 지역에는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청파동 3가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역은 역세권 개발을 할 경우 지금보다 일반 분양분이 훨씬 더 다른 청파동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월등히 많아요. 네. 그래서 322명이에요. 사업성 부분에서 보더라도 청파동 전체에서는 1등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조합원이 저는 322 그런 명이에요. 부분들이 아마 지금 청파동 지역에 우리가 좀 후발주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제일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 후발주자인데 다른 지역은 막 선두 나가서 막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 네. 주민들 입장,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월등하게 높은 사업성을 보유했는데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 이쪽 지역만큼 속도를 내가면서 따라가자라는 의지들이 훨씬 강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속도감도 충분히 만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성도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선점 투자 잘 해두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청파동이나 원효로 지역들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은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예. 제가 앞서는 조금 전에 구이동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용산이라는 지역은 공원도 개발을 하죠. 국제 업무지구도 개발하죠. 철도도 지하로 내리면서 개발을 하고 역세권 개발도 하고 서울역, 용산역도 개발하고 많은 개발들을 해요. 근데 그 지역만 좋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청파동이나 원효로의 주택들이 낡고 오래되고 이런 주택만 있으면 도시가 완성된 게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용산의 완성은 마지막에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청파동이든 원효로든 우리 보유하신 청파 3동에 지금 보유하신 빌라라고 하셨죠? 예, 예. 네, 그 빌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화되면서 더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으로 지어져야 그 용산이란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 아마 으쌰으쌰 힘을 내고 잘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들끼리 한번 잘 으쌰으쌰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 보이고 보유하신 만큼 그 기간만큼 이익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보유하는 동안 좋은 아마 투자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좀 더 보유하세요. 여기가 조합원이 322명이에요. 근데 이게가 예전 예, 모아타운 많죠. 출신도 그렇고 역세권도 그렇고 아마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용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거보다 더 생길 건데 원래 예. 계획도 900세대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거거든요. 1000세대가 네, 좀 넘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합원 수 대비 사업성도 월등히 높아질 거고요. 저는 나쁘지 않으니까 속도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잘 추진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36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대방동 대방 현대아파트 29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대방 현대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알다시피 거주하시니까 잘 알 겁니다. 주변 지역에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노량진 뉴타운의 일반 분양가 우리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은 있었지만 그것도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시세로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의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들도 같이 끌어올릴 만큼의 힘이 있는 지역이 노량진이니까요. 아마 충분히 보유하시면 지금보다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을 것이다. 좀 더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788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한 건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대표님? 네, 투자 목적으로 엄청 잘 투자를 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분양가 대비했을 때 3배 이상의 지금 가격을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엄청 잘 매수를 하신 건데요. 지금부터 더 오를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당동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이 개발 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당동 지역의 개발 구역들이 생기면서 우리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가 그 지역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나중에 입주 물량 때문에 좀 더 이 문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개발 계획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서 입주 물량이 터지는 시기가 아니라 점차 순환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가치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지금보다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기분 좋은 분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더 연락 주시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다음 주 토요일 세미나 안내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드릴 건데요. 우선 자세하게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 자녀 증여형으로 우리가 뭐 매수를 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지를 좀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기는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구역을 많이들 선택을 하실 건데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이 있는 반면에 좀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지역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별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앞으로 재개발은 엄청나게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역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순환 방식의 개발되는 부분들을 잘 따라서 아마 선별해서 잘 선택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